세상만 변하고 내가 변화하지 않는 걸 우리는 쇠퇴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진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러니까 진화를 한 세상의 판이 완전히 바뀐 게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판이 바뀐 상태로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요즘에 세상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진화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딱 보면은 요새 그 코로나 이후로 어떤 전염병이 와도 살기 위해서, 기후변화가 와도 살기 위해서 세상은 진화를 선택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이 변화한다는 거 다 받아들이고 변화에 가장 앞선 기업에게 투자하는 건 해요. 근데 왜 나한테는 투자 안 해요? 그러면 세상만 변화하고 나는 변화하지 않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쇠퇴라고 그러죠. 세상만 변하고 내가 변화하지 않는 걸 우리는 쇠퇴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는 되게 천천히 진화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진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진화를 한 세상의 판이 완전히 바뀐 게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요즘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5, 1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 1년은 정말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먹고 살 준비를 끝내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공부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세상의 판의 변화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경영, 트렌드, 그 다음에 특히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온라인 세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그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누구보다 암기를 더 잘하는 건 전혀 경쟁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경쟁력이냐 하면은 세상의 문제풀이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는 건 경쟁력이에요. 청소년 때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문제점을 풀이하는 것,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운 공부 말고 다른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보통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안 나죠. 이게 문제잖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 풀이를 제대로만 하면 이 제대로 푼 문제는 사회에 새로운 가치가 되겠죠. 새로운 가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배달의 민족 같은 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문제를 풀어보세요. 남들이 관심 없어 하는 우리 또래의 문제를 내가 빨리 먼저 풀어야지, 이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아이가 하고 싶어 한다면 투자 전에 주식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아이들이 일단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뭐냐면 경제적 동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둘러싼 경제 사회가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주식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주식을 투자하면서 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내 미래를 연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회사가 왜 성장하는지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ESG가 뛰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왜 그러지? 사람들이 진화에 대한 욕구가 있구나. 우리 지구가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객들이 몰리네. 그래서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네. 그럼 앞으로 이런 기업이 뜨겠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에게 주식 투자를 해줘야 될까요?에 대한 질문은 잘못됐어요. 주식 투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함께 공부하게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커피를 마실까 말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질 걸 아는데 그럼 뜨거운 커피를 마셔야 되겠네요. 그럼 마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물을 끓여야 되겠네요. 커피를 타야 되겠네요. 입으로 가져가겠네요. 이 행위까지 안 하면 우리는 뜨거운 커피를 못 마시겠죠. 일도 똑같아요. 시작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일을 쉬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작하면 그 자존감은 어떻게 해요? 역설적으로 바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서 마셔야 돼요. 간단한 행위예요. 일을 그냥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1인 기업이라는 건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죠. 누가 지시한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1인 기업은 중심에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1인 기업이 일할 때 1, 2, 3, 4 내가 해야 될 일을 순서대로 쳐나가는 건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배치돼요.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이거는 블로그로 가요. 블로그는 여기로 가요. 이거는 누군가 만나야 돼요. 이거는 또 기사도 하나 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중심에서 이게 굉장히 방사선적으로 일이 쫙 짜지거든요. 그걸 다 해내야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 돼요. 바둑판처럼 생긴 16가지 일을 하루에 관통하는 게 1인 기업 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뭐가 돼요? 그 16가지 일이 이렇게 되면서 100만 원 이렇게 갖다 주는 거지 한 가지 일에서 이렇게 100만 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상에. 그 툴들도 많이 공부하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하지 못하는 건 아웃소싱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동시에 16가지 일이 머릿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시다 보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미경의 리부트 리커버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책을 썼잖아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충격, 강의를 하나도 못 가는 충격 속에 휩싸여서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내려고 무지무지 고심했고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매일 밤 고민하면서 쓴 코로나 솔루션 노트를 엮어서 낸 책이 바로 김미경의 리부트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책 읽으시고 아주 멋지게 리부트 하셔서 이제 혼돈의 시기가 지나가고 완벽한 질서가 잡히는 2022년에는 여러분의 세상으로 만드시고 겁내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여러분 충분히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준비 이 책을 통해서 다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